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찬물 소리. 김순자 씨는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5 젊은 나이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며 건네는 인사에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답하던 그 시절. 순자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자신은 건강했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웃음꽃이 피어나던 그 시간들. 순자야,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도 착하고 살림 솜씨도 좋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축, 투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젊으니까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건강하니까 아픈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 자체가 머나먼 외국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40살, 50살도 아직 먼 얘기인데 노후라니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눈이 퀭했지만 그마저도 행복했습니다. 둘째, 셋째가 연달아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병했지만 자신이 몸살이 나면 약국에서 간단한 감기약 하나 사 먹는 것으로 때웠습니다. 엄마는 아프면 안 돼. 아이들이 하는 말에 정말로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한 채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고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순자야, 너도 좀 꾸미고 살아. 가끔은 내 생각도 해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조금씩이나마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10년, 20년 흘렀습니다.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어느새 50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이를 의식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믿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예전처럼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하지 않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닥칠 큰 문제의 전조였다는 것을.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그 시절, 건강도 돈도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진함이 때로는 삶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돈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결혼 초기 남편이 건넨 그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고졸인 자신보다 돈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가계부 정리와 저축 관리를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생활비를 받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고 남편은 나머지 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만 잘하면 돼요.
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들이 처음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금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직 얼마 안 됐어요라며 얼버무리고 보험이나 투자에 대해 물어보면 복잡한 건 당신이 몰라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남편을 의심하는 게 죄스러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각종 체험 활동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라는 신념으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중학생이 된 큰아이가 던진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 입는데 자신은 그런 게 없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축이 얼마나 됐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마련됐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자신이 나쁜 아내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둘째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학비를 내러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씀인데 남편이 투자한다던 돈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 실패로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굴리고 있다던 말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요. 더 많이 벌려고 했던 건데.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늦었지만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은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젊은 시절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후회되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자신들만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다른 엄마들은 일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던데. 자식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특히 셋째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꿈도 있고 내 인생도 있거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고 자식들의 선택을 무조건 지지했으며 자신만의 욕심이나 꿈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태도가 미덕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지키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무지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궁금한 건 물어봐야 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착한 아내, 좋은 엄마로 살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미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챙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자신을 소홀히 하면 결국 가족에게도 짐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감기일 거야. 50대 초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깝고 병원비도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과 아이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제야 마지못해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해보더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큰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초기 단계의 심장 질환까지. 의사는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몸의 신호들이 이미 큰 병으로 발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셔야 하고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 넘고 3개월마다 받는 검사비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이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해서 집안일을 할 수 없었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예전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게요.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과, 심장내과, 안과까지. 나이가 들수록 찾아가야 할 과가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또래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너무 믿었어요라는 말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치료비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그 돈은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군요. 둘째 아이가 한숨을 쉬며 던진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을 희생했는데 결국 그 건강 때문에 가족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밤마다 약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일찍 건강관리를 했다면 어땠을까?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망가진 건강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젊을 때는 다들 자신만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도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도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닙니다. 그때마다 더 일찍 관리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돼. 그러면 나중에 나도 편안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부모인 자신도 덩달아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습니다. 내 것은 없어도 아이들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첫째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깼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거라. 아이에게 당부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자식이 성공하면 나중에 노부모 봉양도 잘해줄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둘째, 셋째까지 연달아 대학을 보내느라 집안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번 돈은 모두 아이들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라도 너희들은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셋째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 저는 제 가정을 꾸려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우리도 어려워요. 솔직히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자에도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자식 투자는 손해만 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셋째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기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던진 말은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자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나 봐라며 한숨을 쉬는 친구들. 하지만 생각해보니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비싸서 자기 살기도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 봉양까지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자식들과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의존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이들은 더욱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라던 셋째가 이제는 엄마 뭔가 계획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늦은 깨달음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새댁들과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해도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며 서로 약속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육아에 매달리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아이가 아파서 못 나가겠어. 이번 주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힘들 것 같아 이런 핑계들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이해해 주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면서는 모임 참석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비용도 아까웠고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오래 살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사는 나누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직장맘들과는 더욱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자신과는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보잖아라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좁게 만들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져서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남편도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예전 친구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운 마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만나니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았고 공통 화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반면 자신은 집안 이야기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가정에만 충실했구나. 나는 일하느라 아이들한테 많이 못해줬는데. 친구의 말에서 부러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둘 다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신앙보다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다른 사람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할 수 있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힘들었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은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을 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은 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는 거죠.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20살 때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싶다. 젊은 시절의 꿈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교육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교육 이론을 배우고 모의 수업을 하면서 미래를 그려보던 시간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라는 다짐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갖는 것보다는 집안을 돌보는 게 좋겠어요.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임용고시 준비를 포기할 때도 크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 낳으면 일하기 어려울 텐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주변에서도 현명한 선택이야. 집안일이 더 중요하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교직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나날들 속에서 예전의 꿈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내 꿈보다는 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며 모든 정성을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잠깐 다시 교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이제 자신의 꿈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애들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학부모 모임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추구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을 때 잠깐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육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엄마가 일하면 누가 우리 밥 해줘? 누가 우리 챙겨줘? 아이들의 말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왔는지를.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묻어버린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후회를 토로하곤 했습니다. 나도 일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내 전공을 살려서 뭔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한탄하곤 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 후회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교직을 계속했다면 지금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었을 텐데. 남편 혼자의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헌신했던 아이들도 결국 자신들의 길을 가더라는 것.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엄마가 자신만의 삶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더라는 것. 엄마, 왜 엄마 꿈은 없어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가 대학생이 되어서 던진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그런 삶을 비판하더라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교육 관련 뉴스를 보면 가슴이 뛰곤 합니다. 내가 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남의 인생만 챙기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를 망친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지만 이제라도 남은 인생은 좀 더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받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지 않았더니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색빛 머리,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20살 때의 밝은 표정, 결혼식 때의 행복한 미소, 아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순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생기발랄하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을 탓하다가도 때로는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외로워. 가끔 엄마 생각도 해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첫째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 저는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했는데 정작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자매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매님만의 삶을 찾아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펜을 들었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각자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해보는 게 어때요?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자신의 진심을 알고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나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아이들과도 하나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들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많거든. 아이들도 놀라워했지만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셋째와의 대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엄마만의 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자식들도 엄마의 희생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문해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정식 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인사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재능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늙었지만 그래도 생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설렘 때문인지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눈물로 시작된 고백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신만의 인생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은 좀 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또래는 다 비슷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세대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은 경험이라는 것을,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서 정리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들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후회는 깊지만 그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바빠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곤 하죠. 하지만 엄마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남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돈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자는 돈 계산을 몰라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계부를 쓰고 저축과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도 제대로 가입해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피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배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구와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젊을 때 맺은 인연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히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자신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육아로 바쁜 시기에도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과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도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도한 희생이나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가족들과도 친구들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문제를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돈 관리든 육아든 미래 계획이든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공방만 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변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고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이 편리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하고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후회와 원망에 빠져 있으면 남은 인생도 우울해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자책과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기, 적금 하나 만들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새로운 취미 알아보기.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젊은 분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현재에 충실하되 미래도 준비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지금 육아로 힘든 젊은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남편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아내의 자기 개발을 지지해주세요. 그것이 결국 가정 전체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70평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보다 길고 그 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작은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실수와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